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2월 8일 토요일 151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주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어제 그제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아니 저는 목요일에 사실 집 밖을 안 나갔고 많이 왔다는 소문만 들었고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근데 금요일엔 또 그치겠지. 예보도 별로 그렇게 많이 온다고 안 그래가지고 근데 금요일에 딱 문 열고 나갔더니 눈부셔가지고 진짜 눈을 못 뜨겠는 거야. 온 세상이 너무 하얘가지고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게 됐던 게 눈을 많이 오는데 많이 온 곳을 이렇게 바르면 엄청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렇죠. 결정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가 여기가 이건 저 종축장 부지 있는 데 쪽이 옛날 네네. 방곡도. 그래가지고 뭐 원여고와 이제 반곡중과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데인데. 그래서 약간 버뮤다 트라이앵글 이렇게 삼각지대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설이 제일 늦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자 동네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약간 뒷전이야. 그러다 맞아요. 보니 내가 한 좀 9시 넘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설이 안 돼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류장까지 한 10분 넘게 걸어가야 되는데 장화를 신고 나올 거 이럴 거면은 다들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새삼스럽게 아침인데도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건네. 너무 힘들었어요. 국인 씨도 어쨌든 뭐 운전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 맞아요. 제설이 좀 많이 안 돼 있다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특히 목요일에 눈이 진짜 많이 오고 나서 하루 종일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이 거의 뭐 재난 수준의 육박할 정도로 저희 엄마가 지금 문막으로 좀 출퇴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평소보다도 조금 일찍 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막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거의 서울 가는 것보다 오래 걸렸네. 근데 그러니까 워낙 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도 버스 타고 가는데 굉장히 이제 거북이 걸음으로 가더라고요. 네네. 뭐 목요일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금요일도 사실은 새벽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올 거란 예보는 없었는데 맞아요. 눈폭탄이 쏟아지는 바람에 뭐 변명을 해주자면은 제설을 좀 대비를 못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염화칼슘도 미리 뿌려놓고 그렇죠. 그렇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예보 보니까 뭐 목요일은 많이 왔어도 금요일 정도면 괜찮겠네, 충분하겠네 했는데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아니나 보란 듯이. 그러니까. 네. 안타까운 거는 사실 원주시가 올 겨울에 그래도 제설에서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시민들한테서 한 12월 1월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2월 초반에 바로 이렇게 좀 이번 주가 이렇게 낭패를 겪다 보니까 맞아요. 시민들에게 완전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순간에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지만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이게 조금 심할 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끝이 또 좋아야 되는데 네네. 겨울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봄이 왔는데 올해 원주 제설 어땠나 했을 때 시민들은 마지막만 이제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 불편했던 하루.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좀 해주자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맞아요. 그렇게까지 또 욕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 참 불편을 직접 겪으신 그렇죠. 분들은 물론 그렇죠. 네. 더 철저한 대비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점점 더 물론 이게 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대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기상청도 지금 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설 예보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건 봐도 우리가 그런 지점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를 또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이거는 원주시가 욕 먹어야 되죠. 저희가 지난번에 그 원주시가 또 세금으로 MBC와 싸웠다가 졌다. 연전 연패했다가 전해드렸는데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말씀드렸죠. 민선 8기 들어서 원주 MBC 보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 얼마나 들었나, 우리 세금 얼마나 썼나. 그 결과가 왔어요. 보내줬습니다. 이게 보통 비공개 막 하고 이러지 않나요? 이건 근데 비공개 사유가 없어. 내가 봤을 때 했으면 또 논란이죠. 이건 바로 공개해줬어. 근데 열흘에 꽉 채워서 해줬더라고요. 설 연휴까지 다 지나가지고 해줬는데 보니까 총 1,848만 7천 원을 썼다고 지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선임한 변호 로펌을 보니까 법무법인 린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서초동에 있더라고요. 서울 서초구에. 서울 로펌을 썼다. 꽤나 큰 곳 아닌가요? 그렇죠. 서울 로펌을 썼어요. 그리고 법률사무소 승정도 썼는데 여기는 이제 원주에 있는 법률사무소소. 그러니까 굳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시청에 고문 변호사 있고 그리고 원주에도 이제 변호사 다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로펌을 데려다 썼다. 1,800원이나 들여가지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소송을 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긴 것도 아니야. 다 졌어.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이기고 싶다라는 의지가 이런 데서 보이는 건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광수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 2천만 원을 써가지고 그 서울 로펌에다가 바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욕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우리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이제 원광수 시장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데서는 또 아낌없이 우리 세금을 쓰신다. 좀 다시 한번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이렇게 보도나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소송 져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세금이 이렇게 다 곳곳에 들어가고 맞아요. 또 한두 푼이 아니라 2천만 원에 거의 가까운 돈이. 이번에 그래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저희가 좀 알아내 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저희 후원 매트 한번 읽어주시죠. 본격적으로. 네, 원자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후원해 주시면은 관심을 갖고 계속 한번 또 지켜보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고요. 자, 그리고 원조 하나 척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조에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등 어떤 이야기든 보내주세요. 주제와 분량 상관없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이제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맞아요. 익명을 원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눈 많이 왔을 때 뭐 각자 겪으셨던 에피소드라든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보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50일의 2부는 무실동은 지금에서 1월 원주 시의회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시의회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2025년 1월) 원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입니다.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렸어요. 1월 시의회는 보통 올해 원주시 정부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뭐 하냐? 그렇죠. 각 국실별로 올해 이런 사업 펼치겠습니다. 시의원들한테 이제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각 국별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PPT 자료들을. 올해 뭐 신규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놔요. 그래서 회의록 이 게시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원주시 정부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목할 신규 사업은 이따가 한번 몰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의회에서는 의안 25건과 건의안 3건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따가 역시 주목할 조례 이 중에서 4건을 저희가 선정해서 또 소개를 해볼 예정이고, 건의안 살펴보면은 먼저 원주 횡성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자 이런 건의안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이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원광수 시장 신년사에서도 역점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얼마 전에 횡성 군수하고도 막 손을 잡고 이러시는 것 같던데 좀 추진을 많이 역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더해서 아예 지방의회법을 만들자. 그래서 뭐 인사 예산권을 좀 더 독립을 시키자. 그리고 이제 전문 정책 지원관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게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되고 있는데 아예 1명당 1명씩 배정을 하자. 더 정책 지원관을 거의 보좌관처럼 수준으로 임명을 해주자라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이거는 지자체별로 지금 보훈 수당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원주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시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국가 단위로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가이드라인을 좀 더 강제성 있게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국비 지원을 더 해주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촉구하는 건의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이번에 13건이 있었어요. 역시 주목할 발언 4건을 이따가 선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별위원회 2개가 구성이 됐습니다. 원주시의회 원주 마이스 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뭐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특위까지 구성을 하셨고요. 또 원주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원주 뭐 하여간 좀 뭐 중복된 조례도 있을 것이고 뭐 용어가 너무 옛날 거라든지 지금 현행 법 조문이랑 상위법이랑 안 맞는 조례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일괄적으로 좀 살펴봐서 다듬어 보겠다라는 특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 제 9대 시우회잖아요. 네. 그때 또 조례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좀 정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까먹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공무원들도 몰라. 네. 아, 이런 조례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우리 시정 정책 토론이 담겨 있는 주민 참여 조례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원래 아무도 몰랐다가 맞아요. 묻혀 있다가 아카데미의 친구들 덕분에 발굴이 돼가지고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번에 쭉 살펴보면서 정비를 좀 해보겠다는 거죠. 네네. 아,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또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매년 이제 의원 연구단체라 그래서 이제 연구 용역을 좀 함께 하는 맞아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모임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원 연구단체 6개를 등록하셨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은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국인 씨가 또 관심이 있을 만한. 아, 그럼요. 역시 원주의 네. SDGs 네. 관점으로 하여간 어떻게 좀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하는 모임인 것 같고요. 하면은 원래 특위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는 특위에서의 막 뚜렷한 활동이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느껴져서. 특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네. 올해까지 연장됐기 맞아요. 때문에 결과는 뭐 네.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연구회까지 더 하시겠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뭐 시너지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박한근 의원은 원주시의회 전통음식 계승 관광연구회. 이건 아마 뭐 우리 원주시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좀 네네. 연구를 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추어탕 뭐 아니면 뭐 꿩만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네. 관찰사 옹심이 뭐 이런 게 생각나긴 합니다만 뭐 옛날에 혹시 더 있었나 맞아요. 이런 걸 또 네. 다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상 의원은 원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 이건 아까 그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랑도 좀 접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맑은정치 보수연합의 조용석 의원은 원주시 통합축제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역시 원주시에 좀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많다 맞아요. 지역들이 네.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방법은 없을지를 고민해보는 모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은 원주시 생활체육발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름이 뭐 맞아요. 그대로인 네. 것 같습니다. 또 생활체육에 대해서 원주시에 워낙 연구해보니까. 뭐 생활체육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맞아요. 네. 아, 그런 기반이라든지. 올해 그 네. 탁구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네. 어디서 남부종합체육센터인가? 거기에 맞아요. 탁구장이 네. 있어가지고 좀 가보려고 하는데 늘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혁성 의원은 원주시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 관광 관련된 연구에는 늘 나오는 것 같아. 그럼요. 비슷비슷해 보이긴 네. 한다면 또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른 게 있겠죠. 또 그만큼 네. 원주가 관광에 목말라 있다. 맞아요. 이런 걸 매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까 싶어요. 사실 뭐 마이스 산업도 관광하고도 연계되는 그쵸. 지점이기도 하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6개 단체가 이제 올해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그동안은 제대로 리뷰를 못했어요. 아, 맞아요. 뭐 네. 이분들이 다 보고서도 내놓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읽어보면서 제대로 연구를 했나 아니면 그냥 용역비만 떼 먹었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동안 여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네네. 올해는 한번 또 면밀하게 진짜 어떤 걸 공부해 오셨는지 우리도 한번 정보를 얻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네. 허투루 한 거는 또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나중에 또 한번 가져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번 회기 때 이런 결과 보고서들이 쭉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성 친화도시 결과 보고서라든지 아동 이런 뭐 것도 친화도시도 네, 있었고. 아동 친화도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연구 보고서가 쭉 이제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공부하는 기분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예전 거 한번 지금 봐도 좋을 것 같고 뭐 네네. 주차장 관련된 연구도 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네. 돼서요.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월 원주시의회 리뷰 본격적으로 이제 주목할 이슈 조례 발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하나, 눈에 띄는 올해 신규 사업. 자, 1월 원주시의회에서는 2025년 원주시정부 주요 업무 보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을 몇 가지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분량상 그러니까 몇 가지는 아니고 빨리빨리 청할 네.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실에서는 원주시 유튜브 다계정 채널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유튜브 채널 지금 하나잖아요. 맞아요. 이제 구독자가 한 10,000명 좀 넘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쪼개겠대요 3개로. 그래서 시정 뉴스 채널 하나, 교양 채널 하나, 예능 채널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깃에 맞게 하겠다는 건데 약간 복불복이죠. 맞아요. 타겟에 맞게 정말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구독자를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칫하면은 10,000명 있는 게 그냥 쪼개지는 꼴이 날 수도 있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꼬인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좀 더 그 성격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좀 업로드하기 위해 그렇죠. 이렇게 채널을 뭐 분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나눠진 채널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그리고 많아서 이 구독자
빈부격차가 상당할 거거든요. 네네. 시정 뉴스 채널 과연 얼마나 구독을 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어떤 걸 그대로 그 본 채널로 그렇죠.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걸 만들 거냐. 아마 교양을 유지하려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교양이 그나마 주력 콘텐츠 중 하나니까 그거를 이제 10,000명이는 지금 채널로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시정 뉴스 안 되면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가 좀 잘하고 있거든요. 원주시 돌아가는 얘기는. 네. 뭐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이어서 감사관실에서는 원주시 보조금 헬프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 집행, 정산 등 운용 기준과 절차를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문의사항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파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조금 쓰는 게 우리 항상 부적정 사용 논란이 나오지만은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도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적절한 신규 사업인 것 같고요. 이어서 그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민원 담당관실에서는 아기 주민등록증 그룹도 발급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3월부터 가능하다고요.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기념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굿즈라고 보면 그렇죠. 굿즈죠.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기 주민등록증이 갖고 싶어서 둘째를 낳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또 그런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가시고요. 경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지원 일자리과에서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동행 지원이라는 사업인데요. 원주시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도 연 2%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도 연 1.2% 이내에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체 이 예산이 50억 원 정도 한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착순으로 50억 원 다 소진될 때 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뭐 운영자금이나 이런 2차 보전 사업 그동안 활발하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항상 빨리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오픈런 하시잖아요. 맞아요. 은행 앞에서. 아마 이 사업도 굉장히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이번에는 창업 지원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과에서는 혁신도시 경관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네 광장 있지 않습니까? 저쪽 도서관 쭉 넘어가 보면은 이쪽으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그 치맥 행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 항상 얘기가 들었던 게 이게 조명이 좀 약하다고 이 조도가 실제로 거기 좀 걷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인근 상업 지역에 1억 원을 들여서 확 조명을 확하게 달겠다. 근데 제가 그거를 조감도를 봤는데 너무 화려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눈부시겠던데. 불야성으로. 거의 뭔가 줄 같은 걸 매달라가지고 공중에다가 이렇게 뭐 조명을 딱 다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문화의 거리에다가 이렇게 해놨듯이 맞아요. 그거보다 몇 배는 더 밝은 조명인 것 같긴 한데 거의 은하수가 이제 있는 듯한 어쨌든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아마 봄이나 여름 되면은 그 진 풍경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저는 그러니까 그 테라스 쪽에 뭔가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상점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조명 만들었으니까 또 저녁 늦게까지도 좀 그런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적절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마 저 전봇대 신호등 그 전봇대 같은 데서 횡단보도 쪽으로 이제 조명 쏴주는 거죠. LED 조명 같은 거. 그래서 횡단보도 좀 잘 보이게. 원주가 안 그래도 뭐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심야에 약간 좁은 골목길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한 2차선 정도의 도로에서는 밤에 저도 운전할 때도 그렇지만 그 횡단보도에 누가 서 있는 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저 뭐 한문철 TV 봐도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조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아마 이 큰 도로부터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점차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고 일단 2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대학 연계한 심야 노선 대학 N 버스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N은 나이트라고 굳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자, 이게 한마디로 대학 들어가는 이제 버스들 야간을 좀 늘리겠다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관내대학을 경유하는 30번 노선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10시까지인데 자정까지로 연장하겠다고 계획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실제 사업에서는 30번과 90번 버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한라대에서 출발하는 30번은 이제 연세대와
저 상지대도 가고 네. 뭐 그런데 이제 막차를 밤 11시까지 연장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 이게 나중에 뭐 12시까지 확대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11시까지. 근데 이것만 돼도 사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눈 많이 온 날 네. 자동차를 못 타가지고 이번 주에 네네. 그래서 밤에 혁기버스를 집에 갈 때 탔었는데 저희 그 일부 녹음하고 그랬잖아요. 밤늦게. 근데 네. 혁기버스 이제 막차죠. 막차였어요. 그거를 네. 국가수 사거리까지 네. 뛰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꽤 거리가 있는데 네. 불구하고 극적으로 탔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때도 시민분들이 제법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혁기버스도 늘려달라는 얘기 많아요. 막차 좀 더 늘려달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잘 만든 노선인데 너무 텀이 기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쨌든 대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또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네.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뭐 1차적으로 수혜를 받겠지만 시민분들도 그렇죠. 많이 수혜를 받으시지 않을까. 문화교육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전국 밴드 페스티벌 연다고 합니다. 작년에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10월에 연다고 하네요. 온라인에서 예선 심사를 본대요. 아마 전국 밴드들한테 이제 뭐 영상 보내라 네네. 하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본선에 오를 사람들을 가리고요. 본선은 이제 아마 실내 체육관 이런 데서 실내 공연장에서 하고 결선은 야외 무대에서 하는 식으로 좀 근사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또 막대하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모습도. 근데 요새 밴드가 대세인가요? 이게 사실 밴드에 이렇게 방점 찍는 게 이색적이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그 쇼미더머니 하면서 힙합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힙합의 그 약간 그 열기가 조금 식으면서 밴드의 열기가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 힙합 경연대 이런 거는 좀 한물 같다. 어쨌든 밴드로 다시 밴드 붐은 온다.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런 야외 페스티벌이 또 많아지고 그렇지. 이러면서 밴드의 붐이 그러면서 좀 올라왔다고 우리 하더라고요. 혁신도시에도 아마 이제 예전에는 저 직장인 밴드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게 이제 좀 와해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참에 다시 결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것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과 치악산 케이블카 조성 추진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더라고요. 네. 당당하게. 그렇죠. 네. 예산 700억 원을 들여서 한마디로 이제 치악산에 케이블카를 깔겠다는 건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뭐 타당성 조사, 뭐 포럼도 열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넣고 뭐 지방 재정 타당성 조사, 뭐 투자 심사 받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받고 각종 뭐 인허가 절차 진행한 다음에 2029년 착공해서 2032년에 완공하겠다는 거거든요. 야, 까마득하다. 시장이 두 번 바뀔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이 과연 순탄히 갈 수 있을까요? 네. 700억 원입니다, 여러분. 700억 원. 그리고 이게 지금 700억인데 요 진짜 착공할 때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착공할 때쯤에는 또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 설악산 5세 케이블카도 원래 시장은 290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1,100억까지 갔거든요. 지금 치악산 700억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나중에 이게 2배, 3배 뛸 수도 있다. 아니 뭐 당초 이거 모릅니다.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도 지금 한 200~300억이 올랐잖아요. 맞아, 원래 600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700억이 돼버렸죠. 그냥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체육과에서는 원주 불온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요. 불온면 흥홀이 740번지인데 18홀짜리입니다. 올해 6월 준공한다고 해요. 14억 원을 들였습니다. 근데 진짜 요새 파크 골프장이 대세인 것 같아요. 곳곳에 생겨요. 그리고 또 뭐 파크 골프장 그 실내 스크린? 스크린 파크 골프장까지. 그런 것도 생기고. 확실히 이제 어르신분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원주천에 뭐 자전거 타거나 이럴 때 많이들 하시는 거 보고 하는데 뭔가 어쨌든 삶의 어떤 새로운 활력소로서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확실히 약간 게이트볼보다 이게 남녀 구분 없이 더 많이 즐기시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건 너무 게이트볼에 대한 편견을 지금 조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우리 얼핏 본 거잖아. 아니 게이트볼도 재밌어요. 그럼요. 재밌죠. 근데 제가 다닐 때 봤던 풍경상으로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다. 어쨌든 워낙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맞아요. 요즘 대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주천 르네상스 때도 사실 파크 골프장 많이 까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파크 골프장 만들어대는 거 아니냐. 전국적으로 워낙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천의 이용의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하천 개발이나 어쩌면 생태 하천에 좀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따로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올해 하여간 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복지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원주시 보훈 영예수당을 인상했습니다.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됐는데요. 6.25 참전, 월남 참전, 고엽제 아마 이제 피해자분들 그리고 무궁수훈자 본인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전상, 공상, 군경 본인 또는 유족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몰, 순직, 군경도 유족이 받을 수가 있고요.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8만 원도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주가 또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네. 다른 곳은 막 수십만 원 주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2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올랐다고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건의안에서도 아까 살펴보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맥락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 원주형 공공보육서비스 도담도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요. 관내 어린이집 218개소를 대상으로 147만 원을 지원해요. 한 개소당. 그래서 영유아 대상 교재 교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컴퓨터 같은 걸 살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런 다양한 교육들 또 새롭게 시도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재정 격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조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에서 역시 어린이집 영아 특별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2살 영아도 2세 영아, 만 2세 영아도 1인당 월 2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3세부터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늘어났어요. 슈아가 자꾸 까먹네? 올해 몇 살이죠? 슈아 내란숙의 나이로 몇 살을 했지? 내란숙의 나이로 이제 3살 만 3세. 아 이제 만 3세요? 네, 지났죠. 그럼 딱 놓쳤네. 작년에 받을 수도 있었는데 1년 차이로.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놓치지 않고. 근데 이런 게 또 지원이 돼야 어린이집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특별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특활비는 아주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아마 자동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뭐 따로 하실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어르신 세탁 서비스를 새로 한다 그러네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 노인분들이 직접 그럼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다는 거 보니까 노인분들이 노인 대상 가구에 이제 세탁 서비스를 직접 어떻게 보면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경로복지과에서 역시 윷놀이 우리 동네 왕중왕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거 요즘에 현수막 이렇게 막 걸려 있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원주시 모든 경로당 471개소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리그 오브 윷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마 저 공무원분들 이 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프트인가? 그 정책지원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좋은 시책을 발굴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기서 아마 1등인가 뭐 그렇게 꼽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한다 그랬는데 올해로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윷놀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거 뭐 생중계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든 참여해서 한번 실시간으로 해보고 싶은데 결승 정도라도 뭐 해설도 좀 해보고 약간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최증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8세부터 64세까지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돌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뭐 이런 사업은 늘면 더 늘수록 좋은 거죠. 맞아요. 아무리 늘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런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1:1 돌봄이 더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지원이 안 되면은 그런 몫이 오로지 가족의 몫이거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증설합니다. 지정면 기업도시에 올해 들어서는 복합체육센터 2층에 들어서는데 10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아이가 이곳 주민들이 함께 이제 육아를 좀 분담하면서 서로 이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이상적인 말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 공간 자체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체육센터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몰아넣은 거 잘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민관경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또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원주시 정부와 원주경찰서, 원주 여성민우회가 합작을 하는 사업인데요.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이거 학성동에 있죠. 올해 20번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구구로 넘어가 볼게요. 기후대응과에서 소규모 물길 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행구동 수변공원에 물길 쉼터와 그늘막, 세조끼 등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가 이렇게 조성돼 있긴 한데 그걸 아예 이제 지붕도 좀 치고 여름에도 좀 이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수변공원이 또 워낙 뭐 겨울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말 뭐 평일 가릴 거 없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주차장에 꽉 차잖아요. 또 주말 정도 되면은 그래서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올해 5월에
준공하고요. 7월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벌써 뭐 작년 말부터 공사 중입니다. 여기 맞아요.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7월부터는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여름에 맞춰서 좀 운영을 하려고는 하는 게 타이밍은 아닐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축제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지원합니다. 만두 축제, 댄싱 카니발 등 대형 축제 때 컵이나 뭐 그릇, 접시, 포크 이런 다회용기 약 20만 개를 재사용하도록 하겠다. 1억 7천만 원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폐기 물량 16톤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특히 더 축제 때 이런 일회용기 사용 그렇죠. 이런 게 또 지양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뭐 ESG의 일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시국으로 넘어갈게요. 허각과에서 복합민원 혁신 TF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겠다. 인허가 도장을 하여간 빨리 찍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더 뭐 어느 시정이나 그렇지만 이 인허가의 기간을 단축해주거나 이런 걸 좀 더 간소화하거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 절차도 있을 텐데 괜히 그런 것까지 얼레벌레 넘어가게 될까봐 맞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또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뭐 부실공사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학사에게 뭔가 인허가 단축, 규제 뭐 완화 이런 게 참 불편합니다. 맞아요. 과연 정말 필요한 규제만 완화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참에 정말 걸리던 것까지 다 그냥 치워버리는 걸까? 필요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또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에서는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사업으로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마 거리에 너무 이렇게 불법 현수막들 많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거 정리하는 걸 텐데.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보통 정치 현수막이잖아요. 그렇죠.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거는. 근데 그런 거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정당법상 건 거라서. 그래서 체감이 크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꽤 큽니다. 1억 원.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민 설명회를 정례화한다고 합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착공 30일 이전에 1회 이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요. 또 집단 반복 민원이 발생할 때 이미 착공을 했더라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잘 안 되면 늘 현수막이 붙잖아요. 맞아요. 땡땡 건설 각성하라. 막 원주시는 뭐 하는가. 땡땡 건설의 전행을 막 두고만 볼 것인가. 막 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특히 여기 뭐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 공사가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면은 곳곳에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저 작년부터 논란이 되는 거지만 이거랑 좀 다른 케이스지만 저 반곡 천변 쪽에 거기 뭐 하여간 저 주택 공동주택 공공형 뭐야 이름도 정확히 민간 공공형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주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도 뭐 해결이 지금은 좀 된 것 같긴 하던데 그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도 그냥 뭐 현수막만 딸랑 걸어놓고 오실 분들 오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니까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엄격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착공 이전에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집단 반복 민행 발생 시 주민 설명회 개최가 들어간 게 좀 필요하지. 공지를 또 잘해줘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도 막 우편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반곡 천변 사례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행정국으로 넘어가 보죠. 총무과에서 이번에 뭘 많이 만들었어요. 공무원 특별 휴가를 일단 신설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 생일 당일에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휴가 하나 생일 특별 휴가군요. 생일 특별 휴가입니다. 그리고 돌봄 배려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9세부터 10세 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 돌봄 배려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뭐 2시간 뭐 늦게 출근하거나 아니면 2시간 뭐 일찍 퇴근하거나 아니면 나눠서 하든가 뭐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육아 시간 업무 대행자 특별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 있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는 또 그 육아 시간을 쓰는 사람을 또 해줘야 되잖아. 이 직원을 더 뽑지 않을 거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아 시간이 눈치 보인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 대신 동료가 그걸 떠맡게 되니까. 뭔가 더 희생하는 느낌이 희생을 드니까. 시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특별 포인트를 준다는 건데요. 시간당 2,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 충분하지는 않겠죠. 2,000원 이게 좀 최저시급의 5분의 1이잖아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시작이니까 맞아요. 점차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서 없는 것보다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확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특별 포인트를 했을 때 아마 복지 포인트 이런 거겠죠? 대부분은. 글쎄요. 주는 방식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50만 원 상당의 뭘 주겠
저 아무래도 왜냐면은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 그 내부의 약간 홍보물로서 복지 포인트 다양한 복지 포인트를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홍보 그 전단지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양한 복지 포인트라고 돼 있어서 그게 뭐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랑 뭐 이렇게 뭐 그런 기업이랑 협약을 맺고 다양한 복지 포인트 그 종류도 한 3-4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를 들었어요. 민간 기업에 있는 직원이 쓸 수가 있다 와서 네, 이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이마트와 아마 협의를 맺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시청도 그런 걸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뭘 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공무원이 아니라서. 자, 그리고 총무과에서 또 신규 공무원 웰컴 키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신규 임용된 공무원 100여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입사 환영 물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의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보통 뭐 키보드나 마우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키보드. 왜냐면 이제 남이 쓰던 거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자리에서 나만의 물건, 뭐 컴퓨터를 새로 줄 수는 없으니까 뭐 키보드나 마우스 정도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그림은 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웰컴 키트 보통 막 스타트업 이런 데서 많이 하던데. 대세 아니겠습니까? 굿즈로 해가지고. 요새 이번에 시의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이런 거 웰컴 키트 줄 바에야 막 회식 면제권 이런 걸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 직원들은 솔직히 그런 걸 원한다. 아니 이런 거 솔직히 뭐 줘봐야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잖아. 회식 면제권 저도 웃기겠다. 회식하는데 저는 오늘 전 면제입니다. 저는 면제권을 쓰겠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 아니 그래서 작년에 여담이지만 그 충주맨이 연말 송년회였나 회식 그 영상 올려가지고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감 넘치는 회식 문화를 진짜 보여줘서 저렇게 회식하고 있냐 아직.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웰컴 키트이지 않을까. 상자에 하나씩 넣어주면은 회식 면제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쿠폰의 종류가 있는 거죠. 뭐 이것저것. 그런 거 오히려 전국적인 이슈도 되고 참신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총무과가 왜 이렇게 뭘 많이 하네? 네, 총무과에서 이번에 또 시 승격 70주년 기념 시민의 날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가 원주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하여간 70주년이에요. 그래서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9월 1일에 행사를 여는데요. 근데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네. 원주 시민의 노래 리메이크 및 로고송 제작. 늘 이런 데 돈을 쓰게 되죠. 아니 시민의 노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나 봐요. 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거죠, 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70인의 시민 합창단도 구성해서 이날 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마 연예인도 좀 부르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겠죠. 2억 2천만 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아니 보통 70주년 이런 거 기념을 하나 이게 보통 이렇게 50 단위로 많이 하잖아요. 약간 50주년 뭐 100주년. 그래도 너무 텀이 기니까 10년 주기로는 해야지. 60주년, 70주년. 돈이 없다고는 하지만 또 이런 건 챙기십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그 슬로건 공모전도 했잖아요.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은. 자, 세무과에서는 국세, 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영세 납세자에게 정기 무료 대면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건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원주시청 9층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안 필요한가요? 저희 세무상담은? 저희는 세무사님과 같이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영세 사업자분들은 사실 우리도 영세긴 하지만 세무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또 노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게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이런 세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런 상담 서비스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서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관리과에서는 이거 화제였죠. 원주시청 유료 주차장 운영을 올해부터 합니다. 2월 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가 이제 유료 적용 구간입니다. 그래서 입차 후에 90분은 무료예요, 사실. 그래서 웬만한 민원은 솔직히 처리가 돼. 맞아요. 1시간 반이니까. 근데 이제 90분이 넘어가면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부과가 돼서요. 하루 최대 요금 6,000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세워놓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청에 그걸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속 세워두시다가는 6,000원 매일 쌓이게 된다라는 점 유념하시고요. 또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예요. 사실 많이 널널하게 풀어주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토요일 공휴일 때 원주 시청에서 업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하여간 그동안 시청사가 워낙 또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또 새로 짓고 막 그랬잖아요. 주차장도. 그런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유료화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약간 그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좀 장기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라든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기 시립중앙도서관도 주차장 늘릴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있는 주차 공간부터 잘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료화를 위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은 맞아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면은. 그리고 시 주간 행사 참석 시엔 또 무료 주차권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약간 예외 조항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마 처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로 넘어가 보죠. 의료지원과에서 산후조리비 올해부터 지원을 하죠. 1월 1일 이후 출산한 원주 시민인 산모는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 보면은 축산과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올해 추가 조성합니다. 반려견 산책이 많은 주요 지역을 선정해 2개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 원래는 아예 반려견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크게 지으려다가 그게 지금 엎어져가지고 원래 공약이었는데 그게 원광수장 엎어져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놀이터를 여러 곳에 만드는 걸로 지금 수정이 돼서 올해 2개소 만든다고 이동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고정형으로 갈 건지. 작년까지는 이동형을 해가지고 그래도 반응이 좋았었는데 올해는 고정형으로 일단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원 넘어가 볼게요. 미리네 도서관에서 알록달록 주제 책가방이라는 사업을 한대요. 이게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사별로 선정된 다양한 주제별 책꾸러미 대출이라고 하는데 뭐 창의과학, 기후와 환경, 감정, 역사인물, 세계여행, 사계절, 옛 이야기, 꿈과 목표 뭐 이런 등등등 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미리네 도서관에서 이거 책꾸러미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원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책꾸러미 사업을.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뭐가 다른 거냐? 근데 책꾸러미는 5권까지만 된대요. 5권을 꾸러미로 하는 건데 이건 6권이라고 합니다. 무려 한 권도 많다. 그리고 미리네 도서관 사서분들의 특화 큐레이션이 담겨 있다. 미리네에서만 오직 맛볼 수가 있는 책꾸러미 대출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도서관별로 특색이 있으면 또 거기 한번 더 방문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워낙 책꾸러미 대출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자체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갖고 만든 거예요. 미리네 도서관이 사업으로. 그런 점을 또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리네 도서관에서 사업을 하는 게 꿈의 서재 직업 체험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미리네 도서관 샘마루 도서관에서 전문가 직업 소개와 직업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 진로 독서 프로그램인데 이건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아동 어린이들에게 직접 뭔가 설명을 들려주는 책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미리네 도서관이 이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도 하는 것 같아요. 원주에서 사실 공간도 굉장히 또 잘 졌잖아요. 세련되게 프로그램도 굉장히 내실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우리 동네에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도서관 중 하나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슬아 작가도 뭐 특강을 했던 적도 그랬어요? 네. 나 왜 몰랐어? 언제 했지? 근데 아마 한 재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사 오기 전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되게 트렌디한 강사님들도 많이 모시고 센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경영관리과에서 하수도 요금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매년 15% 인상을 하는데 가정용 기준으로는 한 910원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용 기준으로는 막 3,000원대인 것 같아서 부담이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하수도 요금 감면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다자녀 가구 또는 3세대 가구 뭐 이거는 할아버지, 뭐 엄마, 아빠 또 자식 이렇게 3대가 사는 가구로 말하는 거죠. 이런 가구는 또 요금이 감면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도시설과에서는 판부 신림 상수 관로 설치 사업을 합니다. 미광 삼겹살부터 금대 사거리까지 또 치학교부터 치학제 정상까지 상수도를 새로 놓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올해 초였나? 이곳 구간에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맞아요. 생수를 생수도나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도 막 오염돼가지고 제대로 생수를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생수 다 주문해가지고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원주가 지금 인구 36만 대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편의가 생기지 않을까 불편을 겪는 주민분들에게는. 이런 인프라는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깔아줘야 되는 거고요. 5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빠르게 살펴본다고 했는데도 한 20분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올해 신규 좀 주목할 만한 사업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슈 둘 80억 써서 주차장 19면 조성. 저희가 시의회 리뷰할 때마다 늘 주차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 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주차장을 필요한 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저는
뭐 여러분들 의견이 좀 엇갈리실 수 있지만은 원주역 쪽에 이번에 주차장 크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어쨌든 그렇게 빈 땅이 있으면은 거기 주차장 쫙 만들어서 거기 주차하시고 그래서 뭐 걸어서 원도심 쪽으로 오시거나 대중교통 타고 오시거나 이렇게 유도하는 거 되게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굳이 원도심에 땅도 없는데 막 녹지까지 없애가면서 막 싼지 주차장 만들고 막 건물까지 막 부숴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주차장을 다 만들 필요가 있느냐, 무분별하게. 그런 거는 너무 무리수라는 거죠. 비용 대비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요번에도 또 그런 게 나왔어요. 80억 원을 써서 주차장 19면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찬성하십니까? 그걸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걸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원주시 정부에서. 와, 이거 어디 뭐 주차 라인에 금으로 그러니까 그리는 건 아닐지. 주차장이 이렇게나 비쌉니다. 근데 이거 뭐 작년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던 거라서 아마 뭐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뭐 이번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원주시 정부가 보훈회관 앞에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명륜동에 있는 보훈회관 쪽에. 거기 시유지랑 지금 가명 앞쪽에 원주 농협 중앙지점 있죠. 골목에. 그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 거죠, 당연히. 맞아요. 요 두 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훈회관 앞 시유지와 원주 농협 중앙지점 주차장 부지 이거 맞교환하겠다. 요게 핵심이다. 근데 왜 맞교환을 하냐? 주차장 49면을 조성하기 위해서예요. 현행 농협 주차장이 30면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그리고 농협 건물이 또 있죠. 이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부숩니다. 철거를 하면은 한 19면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 부순 터에다가. 그러면 도합 49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건물 부숴가면서 주차장 49면 조성하겠다. 이러려고 이제 맞교환하자는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시의회에 한번 올라왔었죠. 맞아요. 부결됐습니다. 당연히 시의원들이 납득을 못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137회 2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시정부가 진짜 하고 싶었나 봐요. 이번 시의회 때 또 올려서 3개월 만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승인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아니 이게 주차장 관련된 거는 이게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올립니다. 자, 그래서 역시 시의원들은 똑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이 김혁성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근에 공영 주차 타워 200면 조성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아카데미 극장 그 근처에, 가면 근처이기도 하죠. 근데 굳이 또 필요하냐, 그 인근에 49면 뭐 이렇게 굳이 또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일단 하나 던졌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다 지어지고 나서 정말 부족한 건지 이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급하게 짓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 교환 후에 농협 건물을 매입하려면 30억 원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건물 사는 데만? 그럼 49면을 조성하는데 거의 80억 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합치면은. 주차장 한 면에 1억 7천만 원 정도를 쓰는 꼴인데 우리 돈 없다고 그렇게 난린데 원주시가 긴축재정 시국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재흥 재산관리과장은 200면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주차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김혁성 의원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국인 씨와 200면 주차장이 들어선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주차장 면수를 체크한 다음 진행하는 게 좋다.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하자. 우리가 감으로 때리지 말고. 아니 당연히 다들 부족하다고 하죠. 그렇지. 물어보면 다 부족하다고 하지.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번에 제가 중앙시장 때도 문화재 발굴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명 코앞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농협 부지가 가명 인근이라 문화재 발굴 가능성도 있어서 당장 무리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이 부지를 굳이 그렇게만 써야 되느냐. 맞아요. 그리고 여기 언급이 됐는데 그 객사 터였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복원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지적도 나온 거고요. 권하름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보훈회관 주차장 부지가 농협 주차장 부지보다 2배 이상 넓어요. 보훈회관 쪽이 1847제곱미터고 농협 주차장이 828제곱미터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죠. 그렇죠. 더 넓은 땅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웃긴 거는 땅값은 농협 주차장이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6억을 더 줘야 돼. 6억을 얹어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6억을 돈도 더 주는데 더 좁은 땅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더 좁은 땅을 얻기 위해 더 넓은 땅을 6억 원을 줘가면서
바꾸는 상황이다. 네. 이런 트레이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나 권하름 의원은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더 귀중한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번 기회에 얻어야 된다. 물론 그건 맞아요. 사실은 네. 뭐 상가지구로 봤을 때 중앙동이 더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네네. 당연히 땅값은 높겠지만은 하여간 뭔가 좀 이상하잖아 기분이. 맞아요. 이 땅을 비교를 했을 때.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바꿀 수는 있는 건데. 맞아요. 진짜 네. 필요하면 바꾸는 건데 용도가 주차장이라면은 이건 너무 손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정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해봤다 여기 중앙동 쪽에. 그랬더니 찬성이 많이 나왔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하름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설문조사할 때 이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물어봤냐. 정보 제공했냐. 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주차장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 좋다고 하지. 누가 필요 없다고 합니까? 여기 인근 사람들이.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거의 80억 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제공했을 때 이런 정보를 제공했을 때도 과연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하겠냐? 네네.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찬성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차의 기대 효과라든지 아니면 조성될 계획에 따른 필요성이 정말 면밀히 검토되는 상황이냐.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는 그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쨌든 다 제공해줘야 돼요. 이게 맞아요. 공사 기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피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뭐 사실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또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단순히 그냥 뭐 이거 뭔가 자기들 명분만 얻으려고 시정부가 맞아요. 추진 근거만 얻으려는 식의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권하름 의원은 다시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문을 진행하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여기에 그 주차장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 자체가 진입로도 되게 좁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진짜 주차장이 조성되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를 편하게 이용할 거냐. 아주 혼잡스러울 겁니다. 네.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어요. 우리 의장을 하시다가 후반기부터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실 좀 적응이 잘 안 되실 텐데 이재용 의원, 우리 이재용 의원 오랜만에 질의하셨는데 여기가 원래 전 몰랐습니다. 이제 1950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원주 시청 자리였다고요. 농협이 있는 자리가 여기 있었다. 이게 저희가 그 일산동 얘기하면서 그 중앙동 원주 시청 자리는 어디였을까? 그게 여기였던 거야. 맞아요. 정말 토박이 오브 토박이만 알 수 있는 정말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중앙동 지금 행정복지센터 위치이지 않을까 약간 추측을 했었는데 확실히 여기가 더 설득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가면 코앞에다 지어놨던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내막을 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일산동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나중에 일산동으로 이 시청이 이사를 갈 때 농협이 매입했던 거래요. 그때 당시에 이 구청사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땅을 우리가 도로 되찾는 셈이다 지금. 이 원주 농협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면은 시박기원을 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약간 역사성을 있다. 지켜야 한다. 우리가 다시 찾아온 거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드는 거니까 나중에 가명 복원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그 자리니까. 뭐 주차 타워를 올리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문제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더구나 요 얘기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협의 빚을 갚을 때가 됐다. 뭐 한마디로 이건데요. 뭔 말이냐면은 2015년에 무실동 주민센터가 지금의 농협은행 원주시 지부 앞 부지로 이전을 했죠. 맞아요. 무실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자리로 2015년에 이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원래 무실동 주민센터가 있던 부지, 구 무실동 주민센터 부지는 현 원주 농협 시청로 지점에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디죠? 검색해 보세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간 근처입니다. 그 근처긴 한데, 근데 이제 이사를 가려면은 구 주민센터 부지를 누가 인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전을 하기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실 분, 구 부지 사실 분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 원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뭐 부탁 아닌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농협에서 기꺼이 70억 원의 그 부지를 인수해서 지금 시청로 지정으로 쓰고 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농협이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이제 우리도 뭐 은혜를 갚는 건 아니지만은 염치가 있으면은 서로 돕고 뭐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게 부탁한 적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고 이런 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농협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데 서로 돕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매정하게 이렇게 못 본 차고 농협에 돈 줄 수 없으니까 이거 못 바꾼다 이럴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농협에 특혜를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네네. 이런 뭐 맥락들이 있다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역사성과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 역시 이 토박이 오브 토박이 네. 베테랑 또 의원다운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거죠. 이게 뭔가 이 지역성이 그렇죠.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 몰랐던 아닌가. 역사를 잘 알게 저는 그래서 덩달아 구 무실동 주민센터 부실 네이버 지도 거리뷰로 20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기도 했으면 도대체 어디라는 거야?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참고로 이재용 의원은 원주 농협 이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군요.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초 강릉에도 공영 주차장이 여러 곳 있다. 그리고 본인도 명절 때 전통시장 가기가 두렵다.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49면이 아니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아마 49면보다 더 활용하려면 뭐 주차 타워를 세우거나 뭐 그래야겠죠. 네. 자, 근데 여전히 여기는 의문부가 달리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뭐 문화재 얘기도 하긴 했지만 실제 여기는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최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곳이 감영 인근이라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 아카데미 극장도 여기 속했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속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가까우니까. 코앞이에요. 그래서 고도 제한을 받아요. 17m 이상 건물 못 세웁니다. 야 17m면 굉장히 제한이 큰 겁니다. 이거는 17m면은 건축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지 활용이 제한적이라 특혜 시비가 붙을 수가 있다. 보훈회관 자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훈회관 앞자리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고도 제한을 받아버리니까 나중에 뭐 건물 세우려고 해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땅값 지금의 가치 보다도 그러니까 그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이어서 최미혁 의원 항상 부족한 게 주차장의 속성이다. 핵심을 꿰뚫은 거죠. 그럼요. 주차장 한도 끝도 없다. 지어도 부족하다. 어떻게 모두가 만족할 만큼 주차장을 지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원한다고 다 지으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어려운 거는 경제가 어려운 탓이다. 경기 문제지 주차장이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뭐 저희가 늘 하는 얘기죠. 그럼요. 정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주차장 때문입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사람들은 주차장 없어도 옵니다. 어떻게든 와요. 그리고 방금 나윤선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가기가 두렵다고 그렇다는 거 뭐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있는 주차장이 모자랄 만큼 사람이 많이 온다라는 이미 많이 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특정 시기에는 뭐 명절이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있으려면 텅텅 비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오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예전보다 주차장이 더 늘기도 했었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차를 타고 가보지만 그러니까 주차장의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주차장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긴다고 다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갈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싶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게 약간 그 시장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그 인근의 유료주차장 아니면 뭐 감영주차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원주천 주차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멀수록 내 마음에서는 사실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중앙동에 유료 주차장들도 꽤 많아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근데 거기는 진짜 최우순위가 되는 아무래도 거죠.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 주차장이 모자란 거냐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 심리라는 것들이 조금 더 저렴한 곳 아니면 무료인 곳 이런 곳들을 찾고 싶어 하는 거냐. 그래서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냐 이런 걸 잘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그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질문을 하니까 항상 주차장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그렇게만 보면 사실 답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49면의 최미혁 의원의 얘기입니다. 49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8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게 사유지였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나마 농협 부지니까 뭐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사유지면은 이거 누가 이게 용납을 하겠냐. 80억을 이렇게 주면서 받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뭐 6억 더 주고 거기다 뭐 30억 더 주고 외부하고 뭐 시 예산이 총액 뭐 80억은 들어가고 주차장 조성하고 뭐 이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문정환 행정복지위원장도 거들어요. 이쯤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재산관리과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교통행정과처럼 뭐 주차장의 효과 이런 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부지 교환에 따른 재산적 손해가 없는지 이게 진짜 시에 도움이 되는 재산 거래인지 교환인지를 따져야 하는 건데 지금 재산관리과가 왜 이게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상권 활성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뭐 교통행정과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네네. 본연의 업무를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서재행 과장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손익 계산을 따져봤을 때도 필요하다.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졌을 때 명륜동은 250%이고 중앙동은 1300%라 오히려 2배 이상 큰 건물을 이 땅에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도 제한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문정환 위원장이 그대로 지적을 했어요. 아니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신축을 하면은 건축 규제를 받고 문화재 매장 확률도 본인이 볼 때 99%라서 국가유산청 허가 필요한데 이거 뭔 소리라는 거냐? 건폐율이 왜 나오냐? 여기서 1,400%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또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다면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재용 의원이 얘기했던 객사 복원을 위해 그러니까 차라리 국가유산 복원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이해라도 되죠. 네. 대의를 위해서 주차장 황당하다. 멀쩡한 건물까지 부숴가면서. 자, 그래서 뭐 문정환도 비슷하게 위원장도 비슷하게 이미 해당 부지는 주차장 30면으로 활용 중이다. 원주 네네. 시민을 위해서. 근데 19면을 늘리자고 80억을 태우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서재영 과장은 국가유산청의 형상 변경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가정법이죠. 네, 아직 받은 거 아닙니다. if입니다. if.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명 바로 옆에 7, 8층 규모의 대림 빌딩이 있다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저 빌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능할 수도 이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어떨지. 하지만 어쨌든 이 야당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의견이 속출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주도로 해당 안건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주차장 특별시 이 야당이 그래도 계속 잘 막아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계속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도 그런 이 논리들이 각자 좀 더 퍼져나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팀플레이가 이번에 잘 맞아떨어졌어요. 돌아가면서 네. 논리들을 저마다의 논리들을 이렇게 역설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관철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경험이 쌓이면은 이게 점점 더 통과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때 바로 또 올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슈 셋 토론 한 번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마지막 이슈. 사실 이게 이번 시의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토론 한 번 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원주시 주민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시장에게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재작년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 시민 250여 명이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하자 원주시 정부는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려면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이때 뭐 등록 기준지도 요구하고 난리가 났었죠. 특별한 사유가 엄청 많이 생겼었잖아요.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 이거는 법령 근거를 찾기 힘든 억지 주장에 가까웠죠. 저희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당시에 대구광역시도 원주와 거의 조례가 비슷했어요. 선거권자만 토론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잘만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뭐 딴 나라입니까 원주는? 대구와 다른 행정체계를 씁니까? 얼마든지 대구 나는데 왜 원주는 못하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뭐 이거 너무 남발한다.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 인원을 올렸죠. 그러니까 인원을 뭐 이렇게 올렸죠. 다른 이유를 댄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핑계대진 않았어요. 맞아요. 천하의 홍준표 시장도. 근데 우리 원광수 시장은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제를 요구했다. 좀 기상천외했고요.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원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국가기관 모르겠고 잘못 판단한 거다. 네. 국가기관이 잘못 판단한 거다. 우리가 옳다라는 태도를 고수했고요. 끝내 토론은 열리지 못했죠. 그래서 시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령상 불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면서 토론 개최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현행 조례의 허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서명할 때. 그게 불법이라고요. 수집하는 게. 그러니까 서명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라 그러고. 근데 완전 억지 행정을 펼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이런 반민주적인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렸지만 재작년 11월 김지연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구 자격인을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쳤으니까 그러면 선거권 유무 확인할 필요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란 말 자체를 빼버리자. 그쵸. 그냥 18세 이상 주민으로 하자. 그러면은 뭐 주민등록이 원주시로 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바꾼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론 끝에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부결이 됐습니다. 강지원 당시 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국장이죠. 강지원 과장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에 별도의 검토 과정 없이 모두 응하는 것은 시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원안 통과를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99-1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맞아요. 행정부에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안을 막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문구를 추가하든지 뭐 시에 뭐 이렇게 아무튼 뭐 부정적이거나 뭐 이렇게 뭐 하여간 뭐 그런 거 뭐 단서 조항들 몇 개 달았었죠. 갈등을 조장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하자고 했는데 뭐 수용할 수가 없는 논리였죠. 그렇죠. 그건 뭐 어깃장을 놓겠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시정부에서 워낙 반대가 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시 김지연 의원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1년 만에 다시 한번 절치부심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1차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유무에 얽매이지 않고 토론 청구인 자격과 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제2조 1항을 보면은 기존에는 주민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개정된 것은 주민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시 관할 지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시의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제 포함이 된 거네요. 보면은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원주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개정 조례에 따르면은 어쨌든 좀 더 명확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제11조 2항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라고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연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약간 그 양식까지도 명시가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명, 서명 일자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애초에 빼버린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구대로 제대로 준비한 게 맞냐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양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대구랑 비슷한 양식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11조 3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였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해당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바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응했을 때 응하고 나서 뭐 토론 준비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억지를 부릴지 모르니까 억지를 부릴 수 없도록 해석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놓는 거고요. 제11조 4항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토론 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해서 토론 계획에 대해서는을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한.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시정부에서 이 법 조문 가지고 막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여지를 좀 줄여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례상에서 조문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두냐 아니면 더 세부적으로 좁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토론을 개최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 조문이 악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지를 겪었기 때문에 위원회 방지하고자 또 넣어놓는 거고요. 이번에도 시정부는 역시 부정적 의견을 냈어요. 이수창 기획예산과장은 제11조 제2항 청구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청구권 해석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대신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에 별도의 검토 과정 없이 모두 응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시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 청구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그 토론 들어오는 대로 그럼 다 받아줘야 되냐? 막 빗발치면 어떡하냐? 우리 힘들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토론 청구심의위원회를 민간위원회로 신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위원회로. 그래서 시의회, 시정부가 각각 5대5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자고 했어요. 근데 아니 이거는 뭐 언뜻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이게 독소 조항이 될 게 뻔합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이번 주 그 원주 투데이에 기고하기도 했는데 똑같은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위원회 3분의 1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일단 시정부가 5명 먹고 들어가죠. 이것만 해도 반수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5명 추천한다고 하지만 이게 야당이 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가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뭐 3대 2든 2대 3이든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금 뭐 여야 합의하라고 난리인데 뭐 야당만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소야대라.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구별이 되면은 사실상 한 7명 정도는 최소 먹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시정부 여당이. 그러면은 진짜 집권 세력이 3분의 2 장악하는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얼마든지 원하지 않는 토론을 이 위원회에서 기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뭐 사유약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뭐 그거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원고 수정에서 특별한 사유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꾸 무슨 행정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막 광범위하고 다양한 토론 요구에 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9년이에요. 15년 동안 토론 청구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 아카데미 극장 재작년에 단 한 건 있었는데 갑자기 조례가 개정된다고 청구가 빗발치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제발 토론 좀 청구하십시오. 이게 독려를 해야 할 판이에요. 시민들에게. 아니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뭐 빗발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 시민분들의 어떤 이 공론의 장이 더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시정부가 그동안 공론의 장의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이거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차장이랑도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뭐 이게 데이터도 없이 그냥 감으로 때려 맞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빗발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미리부터 왜 걱정을 하냐는 거야. 그래서 토론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렇게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해 반대하는 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은 약간 이제 뭐 거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연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의견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걸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하느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좀 논지를 펼친 것 같아요.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윤선 의원.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서 극단적으로 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뭐 시장님이 이걸 안 하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위원회가 없었는데도 안 받아들이시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오히려 공식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권익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 의견도 무시해가면서 토론 청구를 거부했던 이 원 시장을 봤기 때문에 전례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셨으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하죠. 근데 이거 어깃장을 놓은 걸 너무 봤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를 아실 텐데 나윤선 의원의 말은 마치 그걸 못 보셨던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의 김지현 의원 설득을 하기 위해서 급기야 18세기 불란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맞아요. 루이 16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반가웠습니다. 얼마나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여기에 연서가 들어왔다면 그만큼 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죠. 옛날에 루이 16세가 보면 종교기관에서 한 명, 대표 하나, 귀족 하나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의 대표, 노동자의 대표, 백성의 대표들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던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 때 신문고를 통해서 마지막에 왕이 들을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연서도 마지막까지 연서가 될 정도로 시가 시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과 집행부 간의 대화를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말은 지금 원광수 시정이 루이 16세 때와 다른 바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혁명의 시대였는데요. 혁명의 시대네. 지금 그 정도로 네. 우리가 소통이 쉽지가 않다. 조선시대 신문고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뭐 주민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안 됐을 때 주민분들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남겨놔야 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읍소잖아요. 읍소. 그러니까 뭐 토론 결과에서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 극장 예로 들었을 때 토론 결과에서 만약에 뭐 보존해야 된다 나온다 한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성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토론 결과는 비록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에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의견 수렴 절차는 어쨌든 거친 거잖아요. 그럼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나는 이걸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 이게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잖아요. 토론 자체를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어쨌든 계속 경론이 오갔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중에 도합 33분간 정회가 됐습니다. 들려오는 후일담에 따르면은 시정부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돌려 말하면은 뭐 거의 안 된다, 이거. 직설적인 의견들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해지고요. 정회를 앞두고 문정환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결론은 시장님과 시정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최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례인데 그 조례 안에 또 하나의 심의 기구를 두는 게 이 조례의 성격상 부합하느냐를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니까 좀 분위기가 1년 전과는 다르게 좀 통과 분위기로 좀 흐르게 됐어요. 위원장까지 이렇게 나서면서. 게다가 1년 전에는 이 행정복지위원회가 이게 여소야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대 야소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밀어붙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쪽수로 밀어붙일 수 있게 돼서 결국에는 원안 의결됐습니다. 드디어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특히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박빙의 의회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참 아카데미 극장도 지금 시의회 구도였으면 절대 이게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철거 아니에요. 뭐 이제라도 어쨌든 조금씩 제도를 바꿔 나갈 수 있게 돼서 뭐 요점은 다행이다. 요점 하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하도 시정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원광수 시장이 혹시 거부권을 쓰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용산처럼 말이죠.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춘천처럼. 춘천도 지금 사상 첫 제2요구권 육동환 시장이 썼거든요. 원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금요일에 보니까 공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외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리하실 생각은 없나 보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는 조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마음껏 이제 200명을 모셔서 토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제 토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빗발칠지. 너무 좋고요. 자, 이제 조례로 넘어가 보죠. 주목할 조례. 자, 주목할 조례 첫 번째,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입니다. 작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86개 지방의회 부패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권고했는데 그중에 아마 원주시의회도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청렴도가 워낙 낮으니까. 이에 따라서 원주시의원 징계 유형과 징계 정도 규정을 명확히 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아주 대충이었어요. 겸직 신고 위반, 영리 거래 금지 등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많아졌습니다.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영리 거래 금지, 겸직 신고 위반 겸직 금지,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회피 의무, 업무 추진비, 회의 불참 등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징계 비위 기준을 세웠고요. 또 징계 적용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회의 불참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회의 불참은 회기당 3회 이상이면은 경고나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양형 기준까지 적용된 겁니다. 음주운전 만약에 면허 취소면은 공개 사과나 출석 정지를 해야 되고요. 직무 관련 금품 수수면은 공개 사과 또는 출석 정지 또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표로 아예 마련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조례 안에까지 기준을 마련을 한 거고요. 이거와 함께 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도 함께 개정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보도도 한번 나왔어요.
의회 연구단체를 끼리끼리 다 해먹는 나라예요. 용역 단체, 용역 기관도, 용역 업체도 막 아는 사람 줘가지고 막 날림으로 하고 막 원주시의회도 한번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한 어떤 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책 연구 용역을 시의회 정책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심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심의를 허투루 한 거죠. 이런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시의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구성 자체도 조금 더 외부에서의 그렇죠. 그런 시선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의원이 많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 심의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관련 심의 의결에서는 제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구에는 당연히 심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기존에는 위원회 동의가 있으면 심의 의결이 가능했어요. 지금까지 원주시의회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기 연구단체를 자기가 심의하고 막 그랬어요. 의결하고. 근데 이제는 안 된다. 위원회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못 박아둔 거고요. 그리고 정책 연구 용역 결과물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에 넣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또 비공개가 가능하더라고요. 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 이런 게 항상 좀 기분 나쁘게 남겨놓는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이미 사실 원주시의회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더 명문화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주시의회 최근 3차례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어요. 5등급, 4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의회 사무실이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벌어졌죠. 그분 재판 결과가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곧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부패 방지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뭐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들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굳이 권익위 또 권고를 받아가지고 했다. 뭐 그래도 한 게 다행히 있죠. 다음 조례.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시의회 때 사실 예고를 했죠. 김지현 의원이 그 시정 질문에서 나 이거 발의할 거다. 그래서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 1월 시의회 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원주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편성, 집행,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행을 규정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를 한 거고요. 우리 성인지 예산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예산이 얼마나 이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느냐, 영향을 주는지를 잘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한 개의 성인지 예산제처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성인지 예산제도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게 성인지 예산에 맞는 예산입니까?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이 또 열심히 챙겨봤었었는데 작년에 이번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질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축 사업과 배출 사업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축 노력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죠. 아니 감축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게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주차장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준지도 앞으로는 분석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주차장 예산으로 인해서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대로 사실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허투루 하면 뭐 잘 못 보겠지만 그러면 아니면 그 예산에 이제 공회전에 따른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공회전을 줄여서 주차장 사업이 감축에 기여를 했다. 그렇죠.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만들더라도 제대로 사실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감축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좀 독립된 기구에서 평가를 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면 또 그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재단을 할 테니까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시작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와 함께 비슷한 조례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문화체육관광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도 같이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원주시 예산을 지원받은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 행사에 ESG 관점을 반영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축제를 평가할 때 3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탄소 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를 했는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를 했는지, 또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를 고려했는지 뭐 이런 거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 고려는 뭐 이해하기 쉽고 사회적 고려는 뭐 예를 들어서 흠뻑쇼 같은 거 크게 한다 그랬을 때 지역 주변의 뭐 소음 문제라든지 뭐 주차 문제라든지 뭐 교통 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고려를 하고 했느냐
뭐 물론 흠뻑쇼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고려를 잘 했는지. 거버넌스는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원주 경찰서나 소방서라든지 뭐 지역 시민 단체와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ESG 실천 실적을 평가해서 시정부가 우수 행사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또 담고 있습니다. 포상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일맥상통하는 좀 기후 위기를 향한 관심을 좀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조례를 통해서 시의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아니면 ESG 관점의 이런 조례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발을 맞춰서 시행된다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마 조례 안에도 그게 담긴 것 같더라고요.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뭐 같이 겸임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역할을 뭐 잘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간 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어서요. 원래.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이 조례를 진료비뿐만 아니라 장례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겁니다. 조례 이름부터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지원 조례로 바뀌었어요. 그냥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진료비에 더해서 이제 장례비까지 지원하는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특히 더 반려동물이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장례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원주에 뭐 장례 사실 뭐 비용뿐만 아니라 업체도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장례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심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최근 몇 년간은 확실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원주에 지난번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그 반려동물 뭐 전담 부서도 없고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뭐 이런 조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관련 사업도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전담 부서 설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확실히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도까지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으니까. 다만 이게 한도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옛날에 진료비였는데 20만 원 한도에서 진료비와 장례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뭐 사용처가 좀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행 실적을 보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 잘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박한근 의원은 2023년 9월 4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바로 본인이 또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 포진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발병률이 8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면역력과 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이 절실하지만 아무래도 뭐 취약계층 어르신은 비용 때문에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독감 접종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다만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이번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조례 원안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단순히 65세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그랬고 실제 사업도 올해 80세 이상부터 시행을 한다. 그리고 2027년까지 점차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박하게 조례를 만든 거 아니냐. 바로 65세 이상부터 하는 게 아니라 80세 이상 사실 이거 몇 명이나 해당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최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측면에 약간 그 방지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나이, 그다음에 거주 기간 이런 걸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명옥 보건소장은 우리도 65세 이상으로 바로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라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죠. 결국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 이 단서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그나마 돈이 덜 드는 방안으로 조례를 다듬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 내후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까지 조례였습니다. 이어서 발언으로 가볼게요.
주목할 발언. 주목할 발언 첫 번째, 어김없이 국민의힘 박한근 의원입니다. 스마트 버스 쉘터 더 설치하자.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 버스 쉘터 추가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 쉘터는 총 9개 있으며 충남 아산시는 인구 35만 명에 35개소, 경기 강주시는 인구 39만 명에 11개소, 춘천시는 인구 28만 명에 16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소한 원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시군과 대등한 설치 규모로 버스 쉘터를 도입한다면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편의를 증진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아주 추운 겨울에 아직 이제 봄이지. 입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운 날씨에 중앙시장 부근에서 버스 기다릴 때 좋더라고요. 버스 쉘터. 그쵸. 따뜻해가지고.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원도심에는. 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버스 기다리시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편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또 물론 기온도 있지만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세먼지 심할 때 계속 이렇게 버스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호흡기에도 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봄이나 여름에는 확실히 또 효과가 또 배가 되고요. 그럴 때. 그래서 안 그래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박한근 군은 어디서 이렇게 항상 좋은 의제를 찾아오시는지 도시적절한 발언을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그리고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이 통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랑 인구가 비슷한 충남 아산은 35개소가 있고 경기 광주는 11개소가 있고 춘천도 16개소가 있는데 원주는 겨우 9개소만 있다. 버스 쉘터가. 이래서야 되겠네요. 이러니까 또 필요성이 확 아니 왜 우리 항상 이런 건 춘천해지는 거냐. 인구는 맨날 많은데. 그래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런 데서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좀 말을 한 거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좀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조금씩이라도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또 이렇게 아무래도 또 추가했을 때 너무 그 동 단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 주요 거점 시설에 좀 도입을 하는 게 아무래도 교통 이런 어르신분들 교통 약자에게 더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데를 더 신경 써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 공유형 EV 관용 차량 도입하자. 관용 전기차를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용 차량 구매나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예상 절감에 기여하며 이를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용 전기차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이용률을 높인다면 도로 위의 내연기관 차량 수를 줄여 추가적인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관용차도 항상 이제 세워놓기보다는 그렇게 놀려두기보다는 뭐 어떻게든 활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럼요. 또 시민들이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원주시에 공용 전기차가 있나 싶더라고요. 있겠죠. 아무래도 부서가 워낙 많으니까 부서마다 쓰는 뭐 당연히 차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원주시를 너무 조그맣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토지 관리과에서 토지 조사하러 다니려면 다 관용차 써야 돼요. 그럼 부서마다 다 차가 있겠죠. 아니 근데 관용 전기차가 있나? 아니 우리가 전기차 또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아마 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물론 뭐 우리 시장님이나 높으신 분들 관용차는 항상 전기차를 안 사긴 합니다만은 이런 데서는 뭐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보유 양 자체는 뭐 적은 것 같아요. 원영대 의원 말을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이참에 관용차에서 전기차도 좀 늘리고 그리고 그 산 전기차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시승의 느낌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 못 타본 분들에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험해 보면서 또 그게 구매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효과까지. 그 경기 화성시가 하여간 이걸 해가지고 잘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선진 사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뭐 우리가 민간 공유 차량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 시스템 뭐 소카 같은 거 또 비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싸다면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전기차 이런 차량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기도 한다. 특히 저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사랑 희망캠프 예산 늘리자.
여러분은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의 결과 보고서 내용이 3년간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최근 3년간 작성된 가족사랑 희망캠프 결과 보고서 이야기입니다. 예산 한계로 인해 가족치료 캠프 대상자를 6가구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심층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대상자 확대 및 후속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 역시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 3년간 똑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주시의 학대 피해 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일부 삭감되기까지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프 참가자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캠프 참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대 피해 아동 가족치료 캠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하여간 가족사랑 희망캠프라는 사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동학대 가정의 회복과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 부모 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을 2박 3일간 진행하는 아동인권보호 사업인데 이게 3년째 결과보고서 내용이 똑같다. 그러니까 뭐 진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시 정부에서. 그래서 아동학대 가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은 셈인데 올해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권하름 의원이 비슷한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리 긴축 재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산의 그 예산을 통한 사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이후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닌가. 특히 이런 사업은 더 중요하죠. 맞아요. 이런 거는 정말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뭐 가정의 회복, 예방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그게 중요한 건데 너무 허투루 관리하고 의지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명미 국민의힘 의원 비지정 문화유산 제대로 관리하자. 원주시는 2022년 보조금 사업을 통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약 50여 건의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발굴된 문화유산에 대한 어떠한 관리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유산이 방치되고 훼손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된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비지정 문화유산에 디지털 GPX 좌표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요거는 깔려고 꼽았습니다. 아니 그 비지정 문화유산 제대로 관리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비지정 문화유산은 이제 근대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쵸,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제 보통은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와서 이제 가치를 재평가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우리 국가유산청이 등록 문화재 지정을 거듭 요청했던 아카데미 극장. 우리 시명미 의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거 철거에 그냥 바로 찬성해 버리셨잖아요. 아니 아카데미 극장 철거 이 대표적인 비지정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이 이거는 등록 문화재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정을 거듭 공고했던 지정을 공고했는데 원주시가 응하지 않아가지고 비지정 문화유산이 돼버렸던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는 그렇게 찬성하신 시명미 의원께서 이제 와서 비지정 문화유산 관리 필요성을 역설하니까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다. 만일 현존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원주시의 보석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원석은 이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소중한 유산을 온전히 보전, 계승하여 미래 세대에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보전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며 내가 돌려드리고 싶은 말이야. 시명미 의원한테. 누가 그 원석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 저희가 아카데미 얘기하면서 무한히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겨야 그리고 지금도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에 있는 걸 잘 남겨야 우리가 이 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선 뭐 고려 시대 문화지만 문화재입니까? 아니 우리 근현대 문화유산도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야 나중에 이제 원주시의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다 부수고 이러면은
지금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900년대와 2000년대 문화재가 나중에 남아 있겠냐고요. 그럼요. 없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짓는 신축 건물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그걸 잘 갖고 관리하면 나중에 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아카데미 극장은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청을 거듭 공부한 전문가들이 다 인정했던 문화유산이었는데 그만큼 가치 있는. 그거는 자기들이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부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제대로 관리하자. 비지정 문화유산.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가명도 조선시대에 그냥 만들었다가 다 부숴버렸으면 그 사람들이 논리로 그냥 이거 뭐 나중에 후대에 필요하겠어 이러고 부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가명을 문화재로 이렇게 보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만든 건물이 사람들한테 애용이 되고 어떤 역사성과 정체성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또 보존해 나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문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복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만들 수 있는데 강원 가명의 선화당과 포정루가 더 가치 있는 건 그 당시 지어졌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니 뭐 그런 거는 문화유산인 것처럼 뭐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근대 문화유산은 그냥 개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산과 목포가 지금 뭐 근대의 문화유산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도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더 지금 와서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거죠. 이래놓고 원주에 콘텐츠가 없다, 뭐 관광 콘텐츠 발굴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지들이 콘텐츠 다 부숴놓고서. 작년 6월에 요것도 저희가 지적했죠. 이 국민의힘 같은 당의 황정순 의원은 유휴 공간을 매입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자. 네. 이따위 소리를 또 짓거렸어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 찬성하신 분이 이게 할 말이고 못할 말이지. 자기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해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유휴공간 매입해서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하자. 아카데미 극장 그렇게 만들자고 할 때는 뭐 거들떠도 안 보던 분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더 면밀히 계속 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런 가치를 가진 건물이 원주시에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이제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냐 아니냐를 얘기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의견들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냐. 그렇죠. 그걸 또 봐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계속 관심을 갖고. 자, 어쨌든 뭐 오늘 심영미, 황정순 의원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사람들 말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말 어떻게 믿어? 자기 소신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 찬성한 게 소신이야?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소신인 거야? 뭐 비지정 문화유산 제대로 관리하고 유휴공간 재생해서 복합 문화 공간 쓰자. 이게 자기 소신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은. 맞아요. 행보를 똑바로 안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공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야? 공약 안 지켜도 뭐 모르는 거지. 이거 뭐 자기들 뭐 말도 안 지키는데 지금 행보가 이렇게 완전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얘기에서는 이런 그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하나의 사안이 됐을 때 뭐 가령 그럴 수 있죠. 뭐 황수연도 얘기했던 뭐 법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합동청사 건물이라든지 근데 이게 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도시 안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도 지켜질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또 근데 그때는 또 뭐 이렇게 논리에 따라서 그렇죠.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할까? 아니 황정수 의원 요새 저기 우산동에 이거 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기 우산철교 저거 원래 보존하냐 철거하냐 원래 좀 갈등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왜 없애려고 그러냐 보존해야 된다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실 이제 시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좀 부정적이었죠. 저 뭐를 존치하자는 거? 철거하지. 그래가지고 막 야당에서 뭐 아카데미도 철거하고 우산철도 철거하고 난리를 치고 있네. 이래가지고 시정부에서 나중에 이제 용역을 그럼 하겠다 해가지고 용역해서 해보니까 보존하는 게 낫네. 해가지고 지금 보존하기로 해서 바람길 숲으로 이제 연결될 예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정순 의원은 어쨌든 뭐 존치에 좀 부정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시정부 여당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분이 우산동이 또 지역구인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산동에 붙은 플래카드 한번 보십시오. 황정순 의원 우산철교 리모델링 국비 예산 확보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업적인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난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분은 입장이 뭔지 모르겠는 게 일관성 있는 행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지러워요.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또 하게 되네요. 우산동 갈 때마다 웃깁니다. 이거 보시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뒷말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땐 그러더니 이제 와서 막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인 맞아요. 거죠. 네. 하여간 여기까지 발언 살펴봤습니다. 자, 1월 원주 시의회 지금까지 리뷰를 해봤는데 뭐 이번 시의회는 어쨌든 뭐 시정부에서 올해도 다양한 사업 구상하고 있구나 좀 살펴볼 수 있었고 신규 사업이 제법 많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시의회에서 나온 얘기들만 정리했었는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신규 사업 살펴보니까 매년 그래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어떤 사업은 뭐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업은 뭐 굳이 그리고 어떤 사업은 이게 신규인가 원래 하던 거 아닌가 맞아요.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아까 그 가족사랑 희망캠프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또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다. 관리나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작업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우리는 막 참신한 거 막 신규 막 이런 거를 독려를 하지만은 기존에 하던 거나 잘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곳에 왜 이렇게 맞아요. 막 그런 걸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누구 신입 직원 들어오면 젊은이의 감각으로 MZ 관점 좀 담아봐라. 참신한 것 좀 해봐. 그러니까 회식 면제권이나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뭐 이번 시회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역시나 뭐 시정 정책 토론 조례가 개정됐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마음껏 시정 정책 토론 청구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 정말 시 행정이 고민할 정도로. 맞아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당사자로서 또 겪은 문제였잖아요. 근데 극장이 무너진 이후에도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제도 개선해 나가야지. 극장은 무너졌어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하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악용됐던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과 협의를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주시 민주주의 사회 하나의 또 이정표로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이 공론의 장들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그 말 그대로 시민의 의견들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게 그 논리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이전에도 이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확실히 그 시의회 구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또 통과되고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뽑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방선거가 1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좀 실감하게 되는. 다가올수록 더 실감하게 되는 상황. 어쨌든 올해가 이제 원광수 시정이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죠. 1기 원광수 시정에 맞아요. 1기라고 하면은 1기 원광수 시정에 클라이막스를 찍는 상황에서 과연 시의회는 얼마나 또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희 앞으로 리뷰에서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월 시의회 리뷰였어요. 참 입춘이 지났는데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입춘 지나고 눈도 더 오고 더 추워지고 이런 입춘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거의 뭐 7년 만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들 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 국인 씨도 올 겨울에 조금 건강이 감기나 이런 거 좀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아픈데 이 올 겨울에는 2번을 몸살을 걸린 적은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사실 슈아도 지금 환절기에 계속 그러면 병원에 가는 상황이고. 맞아요. 제 주변에도 참 이번 감기가 좀 독하게 걸린다. 그러니까 독감도 되게 뭐 변종이 많고. 그러니까 좀 진짜 건강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면 또 환절기가 왔기 때문에. 이거 환절기가 지금 꽃샘 추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꽃샘이 아니야. 그냥 생추위야, 생추위. 장난 아닙니다. 꽃 자체도 이제 견디지 못해. 이러다가 또 확 따뜻해지면은 이것도 건강해. 그러니까요. 뭐 조심해야 돼요. 따뜻한 정도를 넘어서 뭐 올해 뭐 기상청에서는 여름이 4월부터 11월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옛날 같으면 터무니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듯해.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는 절망적이야.
봄, 가을이 없어질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잘 몸들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원주 아는 척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오늘 151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